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지방 강연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신에 오늘과 내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때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이 자신들이 도망칠 쥐구멍을 찾지 못하자 마침내 고양이를 물려고 드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해서라도 자신들의 보신을 강구하겠다는 술책입니다. 일단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부끄러운 명분이지만 이 속살은 자신들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보신인 걸 천하가합니다. 신문에 난 그 강경파들의 얼굴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진면목이 칠면피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 두껍고 또 단단한 칠판인 줄은 몰랐습니다. 금수완박이 성공하더라도 그게 잠깐 시간을 벌 뿐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역사를 후퇴하지 않습니다. 황운하는 공공연하게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켜버린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그는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은 법원에서 검수완박 반대 의견이 나오자 국회가 웃음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참 대단한 후흑입니다. 검은 마음 그리고 뜨거운 얼굴 후흑 말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후흑에 반기를 들었던 양향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 말을 들은 증인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이겼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은 이들이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중재안을 내놨고 열빙 체질이 몸에 밴 국민의힘은 그게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조했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었겠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바람에 뿌려지는 나무라면 경찰은 들어눕는 풀입니다. 수사기관이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으로 쪼개진다면 그 수사기관은 문자 그대로 권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국민만 헷갈릴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범죄가 얼마나 오래 감춰지겠습니까? 검찰은 권력의 칼이라면서 경찰이 권력의 도끼가 된다는 건 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칼은 날카롭지만 도끼는 무디다고 믿는 것입니까? 옛날 중세 왕을 죽일 때 도끼를 썼습니다. 누구는 우리 국회를 개판이라고 했고 누구는 입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도 부족합니다. 후진적 민주정도 이 정도로 후한무치하지는 않습니다. 짐승도 못할 짓을 했을 때 꼬리를 내리고 얼굴을 감추는데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리 뻔뻔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문재인 임기를 며칠 남기고 조종을 울렸습니다.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쉽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대형 범죄도 쉽게 감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대형 범죄일수록 더 쉽게 감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국민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아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검찰의 칼날이 두려운 일을 감춰야 할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1년이 지나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면 지금 법원 옆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검찰청 건물은 을씨년스러운 폐허가 될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으로 도륙당할 일은 없습니다. 권력이 부렸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타이 이스타젯 사건 등은 흐지부지 될 겁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겠습니까? 문재인은 살았습니다. 이재명도 살았습니다. 문재인은 양산 사주로 돌아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을 올가맬 대장동 게이트도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몇천억 범죄 수익의 행방은 앞으로 영원히 묘연할 것입니다. 그러니 백현동 개발의 검은 커넥션은 물론이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화 소고기 사건 등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그걸 감히 누가 파헤치겠습니까? 이 나라는 이제 후진 민주정을 넘어 야만국으로 갑니다. 가진 자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짓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그리고 재판을 통해 벌을 주는 재판을 하는 법원을 양축으로 하는 이 헌법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불문헌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공용어가 국어이며 우리 글이 한글이며 우리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건 상식이었습니다. 트랙을 뛸 때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경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강경파의 망나니 춤판에 국민의힘이 같이 놀아나면서 야합하면서 헌법 정신은 파괴됐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조종을 울리고 환하게 웃으며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박병석의 중재안을 간단하게 말하면 검찰의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 참사 관련 수사권을 우선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에 4개 분야를 6개월 이내로 경찰에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만 가지고 있다가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최종적으로 분리됩니다. 한시적인 일부 직접 수사권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이제 검찰청은 공소기록만 남아 완전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중재안에는 또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그 후에 1년 이내에 이를 발족시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합니다. 중수청에 넘겨줍니다. 특위 구성은 총 13명 중에 국회 의석 배분에 따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헌성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 의견은, 아니 많은 분들의 의견은 제 스승인 허영 교수님 의견도 이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인 것은 그래서 명백히 헌법의 파괴이며 쿠데타입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왜 야합했을까요? 그 야합의 산물인 검수완박이 결과적으로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자신들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둘째는 이 이유일 것입니다. 자신들도 구린 데가 있다. 결국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문재인이 퇴임 전에 공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합니다. 자, 다시 그간의 경과를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가 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이 무소속 양향자를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집어넣어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으로 처리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꼼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검찰은 말할 것도 없이 언론도 법원도 학계도 모두 비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건 꼼수나 편법이 아닌 위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양자가 국익과 양심에 따르겠다며 양심 선언을 하자
이번엔 민영배가 스스로 독배를 마시듯 위장 탈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위장 탈당이라는 기상천외한 짓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합니까? 민주당 이수진이 말한 바처럼 지금은 사보임할 시간도 없고 박병석이가 해주지도 않을 테니 법사위 내에서 누군가가 탈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반헌법적 작태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를 잘 짜인 각본으로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민영배가 탈당하기 전부터 대책이 있다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이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진영인협회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니 위장 탈당을 그저 편법 정도로 여긴 것일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법사위에 검사 출신인 소병철 대신에 민영배를 18일 투입했고 법안 심사 소위에도 검사 출신 송기현 대신에 최강욱을 넣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최고령자가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윤한홍 대신에 70살 되는 한기호를 투입하자 민주당은 김종민 대신에 75살 되는 김진표를 배치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에게는 국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장기판인 겁니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그저 장기판이 졸일 뿐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상민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의원이 된 시대전환의 조정무는 운동권이 괴물이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검수완박을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귀를 막았습니다. 원내대변인 오영환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 광주시장 지금 경선 중이죠. 이용수 부인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광주 시민이 함께하겠다. 그가 곧 광주 시민이라도 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솔직히 결국 우리가 이길 거라며 적당히 흥분하고 이 사태를 즐기는 것 같았던 국민의힘이 더 밉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이런 폭구를 두고 4.4.5의 버금가는 행태라고 했지만 뻔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면서 쥐들이 여기저기 쥐구멍을 파서 헌법을 유린하는데도 집이 무너질 턱이 없다며 이 사태를 즐기는 듯 했으니 말입니다. 여야는 모두 정의를 위해서라고 둘러대고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땅에 묻히고 정의는 개뿔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자들을 의원으로 뽑아 우리의 주권을 위임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다시는 국민이니 민주니 정의니 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파행과 맞서 싸우는 언론만 결국 바보가 됐습니다. 이틀 전 목요일신문 헤드라인을 볼까요? 조선일보는 양향자 거부하자 민주당 민영배 위장 탈당, 동아일보는 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중앙일보는 위장 탈당까지 거대 여당 검수완박 꼼수였습니다. 반대 진영의 한겨레조차도 민영배 위장 탈당까지 꼼수 입법 나선 민주, 이런 헤드라인을 달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비판했습니다. 어제 신문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촬영 후에 10여 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동아일보 반민주 비판에도 버티는 민주당 강경파, 중앙일보 꼼수 검수완박 역풍, 민주당 내 반발 확산. 한겨레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구태 정치 빠진 민주당의 오만. 신문 사설들도 비판을 새깁니다. 목요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회 장악 정당의 양심 이성 상실은 정정 넘은 국가적 사태다. 동아일보는 민주 폭주 멈추고 검찰 제안 공정성 특별법 논의 당장 응하라. 중앙일보는 검수완박 위에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
한국경제신문은 국회의원을 장기판 졸로 이기는 민주당, 당명이 부끄럽지도 않나. 매일경제는 검수완박 위에 위장탈당까지 민주당 무리수 너무하다. 한겨레는 이렇습니다. 꼼수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모두 비판 일색이사설입니다. 어제 신문사설도 똑같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지은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청와대 20명 감옥이라 하나. 괴물이 된 운동권, 민주주의를 테러, 이제 두렵다. 민주당안의 반발을 제목으로 쓴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중앙일보는 민주당 지도부 꼼수 정치 내부 비판 세계 듣길. 이쯤 되면 모든 언론이 민주당의 폭주, 파행을 꾸짖는 것입니다. 검찰이 반발은 당연합니다. 이 검찰 지휘부가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검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0일 민정배를 탈당시켰는데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입법농단이라는 비판이 그때 마구 쏟아졌습니다. 검사들은 전국 평검사회의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또 열렸죠. 모두 69명의 전국 부장검사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나 국가사법체계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이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하는 입법농단을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어느 검사의 말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 당제까지 바꾼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국민의힘은 이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한줌 강경파 세력과 야합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야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도 아니며 자유진영의 정당도 아니며 그저 권력을 탐하는 이권을 탐하는 정상배의 집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는 자신을 발탁해준 박근혜 대통령 때 호가 호위하면서 사기꾼 업자인 아이카시드 김승진에게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의혹 수준을 넘은 것은 가세인이 폭로한 근거인 검찰 기록이 바로 김승진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에는 이준석이 2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선 수재 뇌물도 적혀 있습니다. 이준석은 그 뒤에 자신의 신복인 김철근을 시켜 성접대 당시에 자신을 모셨던 장모라는 자에게 돈 7억을 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이 가세인의 추가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틀 전 21일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징계위가 열리면 본인 소명 절차 등 절차를 거친 뒤에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징계 수위는 딱 4단계죠. 제명 탈당 공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준석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사기꾼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더 나아가 성접대까지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런 자가 정치판을 기웃거리다가 당대표의 반열에까지 올랐다는 사실이 우리 정치판의 천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으면 합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 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정당, 이 국민의힘이 여당과 야합해서 함께 그 종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판에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정호영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경부대 병원 원장 재임 때 이 심야의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많게는
49만 원을 결제한 게 드러난 건 충격적입니다. 이래놓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드보이든 영보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탐욕의 무리들이 보이는 한 윤석열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